대구시가 침체된 동성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상인회와 전문가,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심공간 구조 개편 등을 본격화합니다. 사회가 점차 변화하면서 공무원들의 역할도 바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방문 행정 서비스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설 명절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민생과 안전, 나눔, 관광 4대 분야 대책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예천군이 올해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복지 활성화 사업에 195억 원을 투입합니다. 산사태 지역의 산림 복원과 함께 남산공원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먹을 곳도 많고 가게도 많은 시내 동성로는 대구 시민들의 단골 약속 장소죠. 하지만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코로나19 등으로 상권이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동성로를 살리기 위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상권 활성화 사업이 본격 진행되는데요. 어떤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지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대구 백화점의 폐점,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유동인구가 줄어든 대구 동성로. 5집 건너 한 집이 비어있단 말이 나올 정도로 상권이 새록했습니다. 대구시는 동성로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문화관광, 상권, 교통, 도심공간 4개의 영역 13개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중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이미 일부 해제됐고 상권 활성화 사업은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동성로 상권 활성화 사업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도심 캠퍼스타운 시범 사업이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 외에도 228공원 리뉴얼 사업을 통해 밤에도 밝게 만들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성로 대표 약속 장소인 구 중앙파출소는 5층 규모 미디어 건물로 만들 계획도 내놨습니다. 파출소와 분수 일대는 버스킹 공연이 가능한 공간으로 새 단장할 예정입니다.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인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관광 특구 지정하는 거, 도심 캠퍼스 운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다 반영이 되었고요. 많은 기대가 됩니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동성로가 예전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사회가 점차 변화하면서 공무원들의 역할도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리를 지키면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대응했다면 이제는 현장으로 나가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챙기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변했는데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문 행정 서비스 현장을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최근 한 전통시장에서 열린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국민권익위원회와 영주시가 함께 마련한 상담 부스로 평소 고충이나 불편이 있어도 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민원 제기가 힘들었던 소상공인과 주민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실제 상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바빠서 내가 고충이 있어도 잘 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꼬불꼬불한 시골길을 한참 지나야 도착하는 또 다른 오지마을. 마을 회관을 찾아온 공무원에게 주민들이 토지와 관련된 질문을 쏟아냅니다. 토지 이동과 측량, 조상 땅 찾기 등 다양한 지적 관련 업무를 담당 공무원이 마을로 직접 찾아가 해결해주는 지정 민원 현장 방문 처리제 운영 모습입니다. 저희 마을을 이래 찾아주셔서 연세 높은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직접 설명해 주시고 이러니까 도민들로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지난해 7개 마을을 찾아 총 130필지에 대한 42건의 지정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올해도 9번에 걸쳐 교통 오지 읍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밀착형 민원 서비스를 펼칠 계획입니다. 농촌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시가 정보 접근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서 생활의 불편함을 보듬어드리고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주시는 지역 대학과 특성화고에 찾아가는 전입 창구를 운영하며 학생들이 일과 중에 전입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격차와 시간 물리적 거리의 소외를 해소하는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맞춤형 방문 행정 서비스가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 경상북도가 설 명절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민생, 안전, 나눔, 관광 4대 분야 대책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어려운 민생 상황과 명절 기간 안전사고, 재난 재해에 대비해 13개 과제로 나눠 추진합니다. 우선 오는 2월 8일까지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성소품 중심의 물가관리 안정화 대책을 시행합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 현장 중심의 대응을 위해 주민대피협의체와 재난안전순찰대를 운영하고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해 상인회 중심의 심야 야간 순찰대를 구성 운영합니다. 설 연휴 기성객과 도민들을 위한 맞춤형 관광 지원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도내 지역 박물관에서는 전통놀이 체험 등 특별 문화 행사를 진행하며 경북 나들이 관광 이벤트를 통해 설 연휴 가볼 만한 곳, 축제, 행사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천군이 올해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복지 활성화 사업에 195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산사태 지역의 산림을 복원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집중관리 지역을 선제적으로 방제합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890헥타르 규모로 숲 가꾸기와 산림 재해 방지 조림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또 산림의 사회 문화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본공원과 남산공원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여가 활동,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충남 태안부터 경북 울진을 연결하는 동서 트레일 가운데 예천 구간 숲길을 개설하고 기존 노선도 정비할 방침입니다. 최근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신청 첫날인 지난 29일 접속자가 폭주하며 온라인 접수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연 1%대 저금리에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어 많은 부모들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또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해당될까요? 지난해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를 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순자산 보유액이 4억 6,900만 원이 넘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례 금리는 주택 구입 자금의 경우 1.6%에서 3.3%, 전세 자금은 1.1%에서 3%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5개 시중은행과 기금이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키롬 살로히딘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 일행이 경북을 방문했습니다. 살로히딘 대사는 30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근대화에 기여한 경북도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다며 상호 고위급 인사 방문과 우호 교류를 희망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로 1991년 소련 해체로 독립했으며 독립국가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안동시가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이 신호대기 없이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긴급 출동 차량의 교차로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2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합니다. 긴급 차량은 출동지에서 목적지까지 연속으로 녹색 신호를 받을 수 있어 경로별 출동 시간이 40% 이상 줄어들고 응급 대응 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동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경찰서와 소방서와 협의해 긴급 상황 단계별 시스템 이용 기준을 설정해 불필요한 교통정체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청송군이 2024년 군민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 나섭니다. 주황산면과 청송읍을 시작으로 2월 2일까지 8개 읍면을 돌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지난해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234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올해도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초청해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영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략작물 직불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지난해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에 올해 밀이나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품목과 시기에 따라 1헥타르당 50만 원에서 최대 430만 원까지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또 겨울철에 밀이나 조사루를 재배하고 여름철에 두류나 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헥타르당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문경시의 시내버스 무료 환승 이용 시간이 올해부터 기존 30분에서 60분 이내로 변경됐습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를 이용해 시내버스 승차요금을 지불한 후 하차할 때 뒷문 하차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인식시키면 됩니다. 무료 환승은 60분 이내에 다른 버스 노선을 이용할 경우 1회 가능하고 일반 버스에서 좌석 버스로 환승할 경우 차액이 부과됩니다. 봉화군이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양수발전소 유치 감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중부발전 주관으로 지난 29일 봉화군 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지로 봉화군이 선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봉화군과 한국중부발전은 오는 2035년까지 소천면 두음리와 남회룡리 일대에 500메가와트 규모의 양수발전소 준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미세먼지 원인 물질,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19억 5천만 원을 들여 영세 사업장에 노후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 소재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호종 사업장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와 교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연료 전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9일까지 경주시 환경정책과 대기보전팀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가 경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참가자 7팀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경주에서 직접 살아보며 개인 SNS 등을 통해 홍보가 가능한 19세 이상 다른 지역 거주자입니다. 팀당 2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하면 3월 중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팀별로 숙박비 최대 150만 원, 체험활동비 최대 32만 원을 지원합니다. 체류 기간은 4월부터 10월 사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귀농, 기촌, 창업과 일자리, 은퇴자의 삶 등 분야별로 연관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경산시가 2023년 농업시설 안전관리 시책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기관상을 받았습니다. 경산시는 지난해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총 예산 195억 3,400만 원을 확보해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과 상습 침수 지역 배수 개선 등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또 저수지 정밀 안전 진단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천군이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과 관련된 관광지의 SNS 해시태그 이벤트를 오는 2월 29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벤트 참여는 회룡포와 용문사, 용국역 테마공원을 방문한 뒤 여행 후기를 사진과 함께 개인 SNS 계정에 올리고 예천군 계정에 해시태그를 붙이면 됩니다. 응모자 가운데 5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관광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